보증금을 할인이 쪽에서 조금 더 보태줄 수 있겠니? 지금 공장 사정이 안 좋아서 말이야. 예비 시어머니 윤정희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찻잔이 살짝 흔들렸고 제 머릿속엔 며칠 전 우연히 본 920만 원짜리 명품백 영수증이 떠올랐죠. 적자라던 공장, 어렵다던 살림. 그런데 그 비싼 가방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곧 알게 될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이 결혼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8살 카페 매니저 최아린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스페셜티 카페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바리스타로 시작해서 지금은 매니저까지 올라왔죠.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나름 보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경기도 분당에서 제법 큰 규모의 한의원을 운영하세요. 아버지가 원장님이시고 어머니가 원무과장을 맡고 계시죠. 환자분들도 많고 20년 넘게 자리를 잡으셔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편이에요.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3년 전 대학 동기 결혼식에서 오선우 씨를 처음 만났어요. 친구의 대학 동아리 선배였죠. 선우 씨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말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배려심이 깊었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리를 양보해 줬고 제 접시에 음식도 가져다 줬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식사 약속이었어요. 그러다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다니고 어느새 우리는 연인이 돼 있었죠. 선우 씨는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연봉은 보통이었지만 성실했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줬습니다. 2년 정도 연애하고 나서 선우 씨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한강공원에서였죠. 별거 아닌 이벤트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반대 없이 허락해 주셨어요. 할인이가 좋다면 우리도 좋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날짜를 6개월 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양가 상견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 부모님께 선우 씨와 선우 씨 부모님을 소개했죠. 상견례는 분당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예비 시어머니 윤정희 씨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파마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하신 분이었죠.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을 들고 오셨고 옷차림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 할인이 정말 예쁘네요. 우리 선우 복 많이 받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발하고 사교적인 분 같았죠. 예비 시아버지는 과묵한 편이었어요. 많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온화해 보였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잘 맞으시는 것 같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한의원 운영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한 20년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오래. 환자분들도 많으시겠어요. 네, 감사하게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죠. 예비 시어머니는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희는 경기도에서 작은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곳이죠.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요. 공장 운영도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가 맞장구 치셨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무난하게 끝났어요. 헤어질 때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죠. 할인아, 다음엔 우리 집에 놀러와. 집들이 겸해서 초대할게.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밝게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 뒤, 선우 씨와 함께 예비 시댁을 처음 방문했어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집이었어요. 대문을 들어서니 마당도 있고 2층 건물에 주차장까지 갖춰져 있었죠. 공장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집은 꽤 괜찮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집이야 오래전에 장만하신 거겠거니 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우리를 반겼어요. 어서 와. 할인아, 선우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준비해 간 과일 선물을 건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받으셨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도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엔 큰 소파와 대형 TV가 있었고 벽면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아. 내가 차 준비할게. 예비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고 저와 선우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함께 앉으셨죠.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지만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할인 씨, 우리 선우 잘 부탁해요. 네, 아버님. 예비 시어머니가 차와 과일을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건지,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건지, 아이 계획은 어떤지. 평범한 대화였죠. 식사 시간이 됐고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 차려졌죠. 맛도 좋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예비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점점 긴장이 풀렸죠.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식사 후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인아, 화장실 쓸 일 있으면 2층 화장실 써. 1층 화장실이 지금 고장 났거든. 아, 네. 저는 잠시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복도가 나왔어요. 화장실은 복도 중간쯤에 있었죠. 보리를 보고 나왔는데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원래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어서였을 거예요. 호기심이 생겼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방 같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고 드레스룸 문도 보였죠. 침대 위에는 명품 가방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상자였습니다. 유명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펼쳐진 영수증이었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큼지막한 숫자들. 920만 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했죠. 분명히 명품 가방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 선우 씨는 요즘 공장 경기가 안 좋아서 부모님이 힘들어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비용도 저희 쪽에서 조금 더 부담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92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공장이 어렵다면서 이런 고가 명품을 사다니. 물론 오래 모은 돈일 수도 있고 선물 받은 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혹시 누가 올라올까봐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죠. 1층에 내려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잘 쓰고 왔어요. 그래, 할인아. 자, 여기 앉아서 디저트 먹어. 예비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잘라주셨어요.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 영수증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선우 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고민했어요. 물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입을 다물었죠. 할인아, 오늘 우리 집 어땠어? 선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좋았어. 어머님도 친절하시고.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할인이 너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선우 씨는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우 씨를 보며 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헤어지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920만 원. 그 숫자가 계속 떠올랐죠. 며칠 뒤 카페에서 일하는데 선우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우리 결혼 준비 이야기 좀 하고 싶으시대.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응, 괜찮아.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혹시 또 이상한 게 나오는 건 아닐까? 주말이 됐습니다. 저는 선우 씨와 함께 다시 예비 시댁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예비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어서 와, 할인아.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요리를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할인아, 신혼집 알아보고 있지? 네, 어머님. 전세로 알아보고 있어요. 어디쯤 생각하고 있어? 서울 쪽으로요. 둘 다 직장이 서울이라서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할인아. 엄마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저는 긴장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보증금을 할인이 쪽에서 조금 더 보태줄 수 있을까? 우리 쪽은 지금 공장 사정이 안 좋아서 목돈 내기가 힘들어. 제 손에 쥐어진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선우 씨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엄마, 그건 선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할인이 부모님은 한의원을 오래 하셔서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우린 지금 정말 어려워서 그래.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또 그 영수증이 떠올랐어요. 920만 원짜리 명품 가방. 공장이 어렵다면서 그런 걸 살 돈은 있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부모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 고마워, 할인아. 엄마가 미안하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선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인아, 미안해. 조금만 이해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죠. 할인아,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감사해요, 아빠. 저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죄송했어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퇴근 후엔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녔고, 주말엔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드레스샵도 여러 곳을 돌아다녔죠. 처음엔 선우 씨가 주말에 함께 다녔어요. 하지만 두세 번 정도 다니더니 슬슬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나, 미안한데 오늘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선우 씨, 이번 주말엔 드레스 골라야 하는데. 미안해. 다음 주에는 꼭 갈게. 하지만 다음 주에도 선우 씨는 못 왔어요. 또 회사 일이 생겼다면서요. 저는 결국 혼자서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친구를 불러서 함께 갔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했어요. 예식장도 혼자 계약했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강남에 있는 중급 규모 예식장으로 정했죠. 계약금을 내는데 선우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리나, 예식장 계약했어? 응, 방금 했어. 미안해. 같이 못 가서.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스튜디오 촬영 날도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선우 씨가 꼭 오기로 했어요. 당연하죠. 본인 사진 촬영인데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촬영은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선우 씨도 잘 웃어줬고 사진도 잘 나왔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우 씨가 말했습니다. 하리나, 고생 많았어. 혼자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신혼집은 어떻게 됐어? 알아보는 중이야.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할 것 같아. 선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엄마가 신혼집 얘기를 좀 하셨거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요구를 하시려는 걸까요? 뭐라고 하셨는데? 보증금을 우리 쪽에서 3, 너희 쪽에서 7 정도로 하면 안 되겠냐고. 뭐? 저는 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엔 반반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 6대 4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젠 3대 7이라고요? 하리나, 미안해. 엄마가 정말 공장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선우 씨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가 났어요. 공장이 어렵다면서 92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어떻게 샀을까요? 그 생각이 또 떠올랐죠. 선우 씨, 어머님 진짜 공장이 어려운 거 맞아? 응? 당연하지. 왜? 그냥 궁금해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하리나, 부모님께 한 번만 더 여쭤봐 줄 수 있어? 선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한번 여쭤볼게.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리나, 그쪽에서 너무 부담 주시는 거 아니냐?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인데 최대한 도와줘야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부담을 드려도 되는 걸까?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리나, 예단은 준비됐니? 아직이요, 어머님. 그래. 그럼 너희 쪽에서 좀 준비해 줄 수 있니? 요즘 우리 형편이 안 돼서 말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단도 저희가 준비하라고요? 보통은 양가에서 주고받는 건데. 어머님, 예단은 보통. 하리나, 엄마 사정 좀 이해해줘. 나중에 꼭 보답할게.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 봤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죠.
선우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우 씨, 어머님이 예단도 우리 쪽에서 준비하래. 아, 미안해. 할인아. 선우 씨,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우리 쪽한테만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선우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인아, 조금만 참아줘.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카페 동료인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는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한 결혼 선배였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 늘어나는 요구들, 전부 혼자 하는 결혼 준비. 수진아, 나 좀 이상한 건 맞지? 수진이는 들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할인아, 그거 좀 이상한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해.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시댁에서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 수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인아,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 어떻게 알아봐? 시댁 공장 상황 같은 거 있잖아. 정말 어려운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수진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어요. 뭔가 확인해 봐야 했죠. 며칠 뒤 카페에서 일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혹시 최하린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윤정희 사장님 밑에서 일했던 서유란이라고 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예비 시어머니 이름이었죠. 저 하린 씨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전화로 하기엔 좀 그렇고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린 씨가 꼭 아셔야 할 일이 있어서요. 결혼 전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네, 언제 괜찮으세요? 내일 저녁 어때요? 하린 씨 퇴근 시간 맞춰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다음 날 저녁 7시에 홍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까?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됐습니다. 혹시 제 의심이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좋은 이야기일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 꼭 알아야 할 일이라니. 그게 대체 뭘까요? 다음 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죠. 퇴근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7시가 됐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홍대역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었을까요?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가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 자리에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하린 씨 맞으시죠? 네, 서유란 씨. 예. 앉으세요. 저는 유란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란 씨는 저를 보며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연락드리기까지 많이 고민했어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할인 씨, 저는 윤정희 사장님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격리 업무를 맡았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란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작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하게 됐죠. 무슨 일인데요? 유란 씨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윤정희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셨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서류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계좌 명의는 윤정희,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윤정희 사장님 개인 계좌예요. 여기 보시면 회사 계좌에서 이 계좌로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이죠? 유란 씨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매달 수백만 원씩 입금되는 기록이 보였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장 사정이 어려우니까 사장님이 개인 돈 좀 보태시나 보다 했죠. 근데 반대였어요. 회사 돈이 개인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유란 씨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명품 구매 내역이에요. 제가 격리를 하면서 법인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죠.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다 개인용이에요. 회사 돈으로 산 거죠. 내가 본 920만 원짜리 가방. 그것도 회사 돈으로 산 거였구나.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작년 말에 세무감사가 나왔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신고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비자금 문제가 터졌죠. 윤정희 사장님은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했어요. 지인들한테 부탁도 하시고 변호사도 선임하시고 결국 조사는 일단 중단됐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유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일시적으로 미뤄진 거예요. 언제든 다시 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증거는 다 남아있거든요. 저는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쇼핑한 내역도 있었죠. 공장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적자는 맞지만 당장 부도 날 정도는 아니에요. 문제는 사장님이 빼돌린 돈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막힌 거죠. 그럼 제 약혼자한테 공장이 어렵다고 한 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렵긴 하니까요. 근데 그 원인이 경기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계속 부담을 준 것도 다 이 때문인 건가요? 유란 씨는 더 충격적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대출 계약서였어요. 채무자는 윤정희, 그리고 연대보증일란에는 오선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10억 5천만 원.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작년 초에 사장님이 받으신 대출이에요. 보증인의 아드님 이름을 올리셨죠. 근데 선우 씨는 이 사실을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보증인 서는데 본인 동의 필요하잖아요.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셨거나 아니면 유란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위조했다는 뜻이겠죠. 저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죠.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쉽게 고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선우 씨가 이 사실을 모르시면 더더욱 복잡해지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선우 씨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거죠.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란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인 씨, 윤정희 사장님은 지금 구명보트를 찾고 있어요. 공장이 무너지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드님이고 며느리가 될 할인 씨예요. 무슨 뜻이에요? 결혼하면 배우자 재산도 묶이잖아요.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요. 공장이 부도나면 선우 씨가 보증인이니까 빚이 넘어가고 그럼 부부 재산도 같이 압류될 수 있어요. 할인 씨 부모님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죠.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나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것도 다 계획이었단 건가? 할인 씨 부모님이 한의원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마 윤정희 사장님도 그 정보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집안이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셨겠죠. 유란 씨의 말에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안 형편을 노리고 결혼을 추진한 건가? 증거가 더 있으세요? 유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회계장부 사본, 은행 거래 내역, 명품 구매 영수증들.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어요. 할인 씨,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할인 씨를 도우려는 거예요. 선우 씨도 피해자예요. 본인 모르게 보증인 됐으니까요. 근데 결혼하시면 할인 씨도 같이 피해자가 돼요. 유란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양심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퇴사했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다고. 특히 선우 씨나 선우 씨 배우자가 될 분한테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감사합니다, 유란 씨.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할인 씨,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유란 씨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랑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유란 씨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 동생이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시댁 빚 때문에 평생 고생했어요. 결국 이혼까지 했죠. 그래서 남일 같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선우 씨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선우 씨를 만나야겠다고. 당장 지금 선우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아, 왜? 선우 씨, 지금 시간 돼.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어? 지금 무슨 일 있어? 응. 급한 일이야. 꼭 와줘. 선우 씨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바로 오겠다고 했어요. 30분 후 선우 씨가 도착했습니다. 할인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선우 씨, 이거 봐. 선우 씨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대체 뭐야? 선우 씨 어머니, 공장에서 일하던 분이 나한테 준 거야. 저는 유란 씨와의 만남, 그리고 들은 이야기를 쭉 설명했습니다. 선우 씨는 말없이 듣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선우 씨 이름으로 대출 보증 서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선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전혀 몰랐어. 이런 거 한 적 없어. 어머니가 선우 씨 명의를 쓴 거야. 선우 씨 몰래. 선우 씨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말도 안 돼. 엄마가 이럴 리 없어. 저는 다른 서류들도 보여줬습니다. 통장 사본, 비자금 증거들, 명품 구매 내역. 선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선우 씨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하린아, 나 정말 몰랐어. 알아, 선우 씨. 선우 씨 잘못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떡해? 내가 빚쟁이 되는 거야? 공장이 부도 나면 보증인인 선우 씨한테 빚이 넘어와.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내 재산도 묶이고. 선우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하린아.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선우 씨,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이게 사실인지. 선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장 가봐야겠어. 나도 같이 갈게. 아니야, 하린아. 선우 씨, 이건 나랑도 관련 있는 일이야. 나도 가야 해. 선우 씨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우 씨는 내내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보고 운전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예비 시댁 앞에 도착했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선우 씨가 차에서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죠. 선우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 선우야. 이 밤에 왜? 예비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저를 발견했죠. 할인이도 왔네. 무슨 일이야? 선우 씨는 대답 대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로 가서 선우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엄마, 이게 뭐야? 선우 씨가 서류를 예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들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이걸 어디서? 엄마가 내 이름으로 보증 섰다며?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선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태도를 바꿨습니다. 선우야, 그게 그러니까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내 명의를 몰래 쓸 만한 사정이 뭐가 있어? 선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회사가 정말 어려웠어, 선우야. 대출 받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을 도용한 거야? 도용이라니 가족끼리 그게 무슨. 가족이면 몰래 해도 돼. 선우 씨는 소리쳤어요. 저는 처음 보는 선우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온화하던 선우 씨가 이렇게 화를 내다니.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선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 망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끌어들인 거야? 내 인생까지? 예비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우 씨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회사 돈 빼돌린 거.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곤 저를 쳐다봤어요. 할인이 내가 선우한테 이런 걸 보여준 거야? 어머님, 저는 선우 씨가 알아야 할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선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엄마야. 선우야, 넌 항상 엄마 편이 아니구나. 엄마 편을 들 수가 없어. 엄마가 한 일이 잘못됐잖아. 예비 시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선우야. 회사 살리려고 그런 거야.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그런 거라고. 회사 돈으로 명품 가방 사는 게 가족 먹여 살리는 거야? 선우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연히 봤어요. 92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영수증. 일주일 전에 사신 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내가 샀어. 그게 어때서? 공장이 어렵다면서 그런 걸 사실 돈은 있으셨잖아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선우 씨가 어머니와 저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그만해. 할인이한테 그러지 마. 예비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도 났죠. 한참 후 예비 시어머니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선우야, 할이나 엄마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근데 지금 엄마를 도와줘야 해.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봤어요. 결혼만 해줘. 그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결혼이요? 응, 결혼하면 채권자들도 함부로 못해. 며느리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할인이네 집안도 탄탄하잖아. 한의원 잘 되고 있다며.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란 씨 말이 맞았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을 통해 저희를 구명보트로 쓰려던 거였죠. 그리고 저희 집안의 경제적 여유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저희한테 보증금도 더 내라고 하신 거예요? 예단도 우리 쪽에서 준비하라고 하시고. 예비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죠. 어머님, 저희를 이용하려던 거잖아요. 우리 집안 형편을 알고 저를 며느리로 드리려고 한 거죠? 이용이라니. 가족끼리 돕는 거지. 저는 아직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할인아, 내가 선우 옆에 있어야 우리 집이 안 망해. 내가 도와줘야 해. 제가 왜요? 어머님이 만드신 문제잖아요. 이 나쁜 년, 우리 선우 버리고 도망가려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선우 씨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 이제 정말 그만하자. 선우야, 넌 엄마 편 아니니? 엄마, 나 엄마 구명보트 아니야. 할인이도 아니고. 선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우 씨를 바라봤어요. 너 정말 엄마를 버리는 거니?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못 도와줘.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슬픔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워 보였어요. 좋아.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 하지만 후회할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쿵쿵 발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엔 저와 선우 씨만 남았죠. 선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인아, 미안해. 선우 씨 잘못 아니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선우 씨 옆에 앉았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상담받아 봐야 할 것 같아. 선우 씨 명의로 된 보증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선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 집에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선우 씨가 말했어요. 할인아, 나 결혼 미뤄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 없어. 괜찮아, 선우 씨. 나도 이해해.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취소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 결혼하는 건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혼자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선우 씨를 사랑하지만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며칠간 저는 선우 씨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우 씨도 연락을 잘 안 했어요. 아마 정리가 안 됐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란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 씨, 큰일 났어요. 윤정희 사장님 공장에 채권자들이 들이닥쳤대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에요. 지금 난리 났대요. 공장 문 닫을 수도 있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선우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선우 씨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리나, 나 지금 공장으로 가는 중이야. 나도 갈게. 아니야, 너는 선우 씨, 나도 갈 거야. 선우 씨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공장까지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40분쯤 달렸을까요?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대여섯 명 보였어요. 아마 채권자들이겠죠. 선우 씨도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선우 씨. 저는 선우 씨에게 다가갔어요. 선우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하리나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우리는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엔 예비 시어머니와 채권자들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드립니다. 당장 갚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곧 마련할게요. 몇 번을 기다려드렸습니까? 이미 기한 넘긴 지 석 달째예요. 제발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오늘 당장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하고 보증인한테도 청구 들어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봤어요. 선우야. 예비 시어머니가 선우 씨한테 달려왔습니다. 선우야, 어떡하지? 내가 좀 도와줘. 선우 씨는 어머니를 피했어요. 엄마, 나 도울 수 없어. 채권자 중 한 명이 선우 씨를 봤습니다. 오선우 씨, 맞으세요? 네. 보증인이시죠? 선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권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한테 청구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금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12억 6천만 원입니다. 선우 씨의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12억 6천. 원래 10억 5천이었는데 이자까지 붙어서 늘어난 거였죠.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 진행합니다. 보증인 재산조사 들어가고 압류 절차 시작됩니다. 채권자들은 서류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선우 씨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할 말이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이 만약 처음부터 솔직하셨다면 저도 다르게 생각했을 거예요. 공장이 어렵다,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도왔을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속이셨어요. 저와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고 하셨죠. 하리나, 그게 아니라. 어머님,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는 선우 씨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린아, 제발 선우 좀 도와줘. 내가 선우 옆에 있어야 우리 집이 안 망한다고 했잖아. 어머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만드신 문제는 어머님이 해결하시는 게 맞죠. 이 나쁜 년, 힘든 상황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우리 선우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거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우 씨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 도대체 하린이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린이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잖아. 닥쳐. 오선우, 넌 항상 그래.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그녀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이 서류들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우 씨가 뒤따라왔어요. 하린아, 기다려. 저는 멈춰섰습니다. 선우 씨는 제 앞에 섰죠. 미안해. 하린아, 내가 정말 미안해. 선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우 씨 잘못 아니에요. 하린아, 나 너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저는 선우 씨의 손을 잡았어요. 선우 씨, 저도 선우 씨 사랑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결혼하는 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거예요. 선우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선우 씨 인생은 선우 씨 거예요. 어머니 빚까지 떠안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 보증인이잖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 상담 꼭 받아봐요. 선우 씨는 울먹였어요. 하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선우 씨를 안아줬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죠. 따뜻했지만 슬펐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선우 씨, 잘 지내요. 선우 씨가 행복하길 바랄게요. 하린아.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선우 씨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공장을 빠져나와 큰 길까지 걸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뒀죠.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하린아, 잘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유란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공장이 결국 부도 처리됐다고 했어요.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했고, 재산 압류가 시작됐대요. 선우 씨도 보증인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선우 씨가 걱정됐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친구들 만나고 평범하게 살았죠. 가끔 선우 씨 생각이 났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우 씨가 법적 상담을 받고 보증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보증인이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빚을 면할 수도 있대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새 가을이 됐습니다. 카페에 단골 손님이 한 분 생겼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고 조용히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매니저님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책방 아세요? 아, 네.
여기서 2블록 가면 작은 책방이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커피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그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렇게 저희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과거는 아팠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위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이용하려 했던 시댁의 진짜 모습을 결혼 전에 알게 된 건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었어요. 만약 결혼한 뒤에 알았다면 저는 평생 그 빚에 묶여 살았을 겁니다. 부모님까지 피해 보셨을 거고요. 유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용기 내서 진실을 알려준 덕분에 제 인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란 씨께 감사한 마음이에요. 선우 씨는 안타까웠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를 선택한 건 선우 씨였어요. 저는 제 자신을 선택했고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길을 선택한 거죠. 사랑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존중과 신뢰 없는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죠. 결혼은 2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죠. 상대방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용기를 내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해요. 그래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때로는 모르는 사람의 조언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